공유책방 본책의 그 북수다 TV에서 권태환 작가님 모시고 이제 서화전 그림 책도 있고 또 그림도 지금 책방에 보시면은 선생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끝나시면 그림 좀 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컨셉은 사실은 이제 권태환 작가님은 싫어하시게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아들과 어머니 컨셉이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작가님이 저희 어머님하고 연배가 비슷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좀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저를 네. 하셔서 그래서 아무튼 뭐 작가님 뵈었을 때 느낌이 어머니 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조크인데 오늘 저희 집도 오늘 김장하는 날인데요. 아 예. 김장하다가 하도 힘들어서 어머니랑 한판 하고 왔어요. 아 예. 도저히 좀 김장을 적게 해야겠다 막 이러고 어머니도 화내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이제 선생님 뵈니까 자꾸 어머니 생각이 더 나네요. 빨리 끝나면 가서 네. 그게 아니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이제 그 두물머리가 고향이라고 네, 책에 나와. 예. 예.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셨고 이제 20년 교직 생활을 공직하신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춘천에 내려오셔서 이제 그림과 시를 쓰시면서 했고 지금 이제 요 시집이 이제 요게 세 번째 시집이신 거죠? 이렇게 하셨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뭐 더 또 소개할 게 있을까요? 뭐 말씀해 보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길게 할 것도 없고 그냥 간단히 그냥 두물머리 이제 양술이잖아요. 두물머리에서 계셨는데 끝나셨으면은 고향을 보통 안 가고 어떻게 춘천에 오셔서 제가 계셨죠? 그 당시 저희 남편이 춘천에 직장을 얻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온 거죠. 예, 그리고 또 춘천에 대한 뭐 그 좋은 느낌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양수리 강가에서 이렇게 저 위 이렇게 북한 강변에서 저기로 가면 어딜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춘천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느낌이 있고 그래가지고 선뜻 왔죠. 네. 사실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양수리 그러니까 두물머리랑 춘천이 좀 비슷한 느낌들이 그렇죠. 있죠. 네. 교사 생활을 20년 하시는 동안에 실제로 뭐 그림이나 글 관련한 활동을 하신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림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직장 생활을 한 다음부터 이제 여윳돈이 생기니까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입시학원 그런 데 가서 여기서 좀 그려도 될까요? 하고 이제 가면은 지금도 막 그게 불만인데 선생님들이 입시생도 아니고 주부나 뭐 이런 사람이니까 좀 하다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도 정성을 기울여서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그냥 뭐 아무거나 놓고 그려 그냥 이러고 말고 또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후에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꾸준히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관심만 있고 이제 방학 때만 좀 하고 그러면서 그림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그림 미대 나온 사람이 유치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내놓고 저 선생님이 그림했다니까 지금 배우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선생님 방과 후에 그러니까 그때는 퇴근 후죠. 여기 가서 좀 배워도 돼요 해가지고 제 친구하고 둘이 가서 좀 이제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뜨내기를 조금씩 했어요. 예. 이제 그 시는 그때 역시 관심은 많았는데 학교에 교사 생활하면서 무슨 국어과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몇몇 선생님들하고 그런 모임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가입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글 한 번 써오자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둘 다 본격적으로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그냥 취미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에게도 나는 작가가 되겠다, 화가가 되겠다 그런 하나도 그런 뭐 야심이라면 야심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하다가 그냥 시간은 오래오래 관심을 가졌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이게 아까 들어보니까 왜 그 수능 만점자가 집에 그냥 조용히 공부만 했어요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그렸는데 화가가 됐고 시를 세 집에 내쳤다 이렇게 들리니까 저 같은 범인들은 묵찔해지는데요. 그래도 아마 그 그림이라든가 또는 또 시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열망들이 있으셨죠. 그렇죠. 선생님 사실을 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모범생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학교 뭐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을 가셔서 또 선생님 되시고 그 당시에처럼 바로 결혼해서 또 아이 낳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하고 싶었지만 좀 유보해야 했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마음껏 못했으니까 예, 너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아마 춘천 오셔서부터 더 열심히 그리셨던 것 같은데 그 춘천 오셔서 좀 활동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딱 20년 후에 이제 그만두고 난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저 변두리의 전원주택을 이제 우선 구해가지고 거기 살면서 처음에 춘천에 오니까 여기 그림하는 사람 좀 누구 없어요 하고 만나려고 보니까 처음에 그 강원 그 미술 재료 파는 데를 갔더니 거기서도 뭐 별로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또 그 그림 그리는 선생님이 한 분 있어가지고 거기 찾아와가지고 그분들 중에 몇몇은 아직까지도 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만나고 같이 미협 회원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좀 배우기도 하고 예.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할 때는 이게 그림이 됐나 안 됐나 아주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건 그림이 됐다 안 됐다는 감이 좀 오더라고요. 아주 그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게 그림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간을 거쳐서 예, 다른 또 선생님들하고 지도도 조금 받은 적도 있고 또 많은 이런 그림에 대한 서적도 많이 읽고 하면 저절로 눈이 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전시회도 가서 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좀 뭐 그러니까 거의 자습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냥 그림 공부를 했죠. 이제 그림을 이제 하셨어요. 저도 사실 요즘 이제 존경하는 그 어느 작가님한테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 그거 누군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없이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많이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리시고 하시다가 이제 시집을 내시잖아요. 네. 이제 이게 그 북한 강변의 길 이렇게 이게 이제 선생님 66순 때 아마 나온 것 같더라고요. 6순 때. 요 시집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그러니까 제가 60살쯤 됐을 때는 무슨 우리 손녀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손녀들이 제가 많이 이제 어릴 때 많이 돌봐줬는데 저한테 옛날 얘기 해달라고 많이 졸라요. 그러면 제가 뭐 이제 콩쥐팥이나 뭐 그런 얘기는 다 아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제가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이야기 뭐 학교 다닌 이야기, 전쟁 때 이야기, 뭐 가족들이 어때서 뭐 돌아가시고 어떤 이런 얘기를 다 해주면 아주 흥미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걸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써서 남기면은 얘 다음 세대까지도 다 흥미롭게 읽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는 제 가족사, 성장사 그런 얘기를 딱 썼는데 몇십 년에 걸친 이야기들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 여기 한국 근대사가 다 있다고.
그러면서 가족들 중에도 이제 여자들이 고난당한 이야기, 뭐 저희 어머니가 힘들었던 얘기, 전쟁을 어떻게 이겨낸 이야기, 이런 게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2권보단 1권이 저도 좀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우리 이거 준비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전집을 주세요. 그래서 이 두 시권을 읽었는데 이 북한 강변의 길을 딱 읽으면 권태환이란 분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것, 또 뭐 형제들에 대한 것, 뭐 이런,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버님과 오빠의 이제 그 부재와 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또 아니면 또 그 양수리의 아름다움, 두물머리 그 강변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되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읽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서전을 글로 막 쓰면 너무 어렵지만 이렇게 시처럼 쓰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것만큼 선생님에 대해서 다 쉽게 알 수 있는 게 없겠다. 그래서 아드님께서 아주 이 서문을 썼어요, 그죠? 발문을 아드님 쓰셨죠. 아주 효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효자분이 이제 한 번 더 냈어요. 이제 이게 근사한 희망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70대 10년 터울로 만드셨죠. 요거는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렇게 첫 권을 내니까 사람들이 시인님 이러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전 시인 아니에요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본인 스스로도 나 시인도 아니고 화가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정말 아마추어로서 가볍게 하는데 살았는데 이 두 번째 제목은 이제 근사한 희망이라는 것은 그 나이가 드는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이 드는 걸 희망이라고 생각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뭐 좋은 글도 아닌데 뭘 자꾸 책을 써내라 그래가지고 10년마다 그냥 한 권씩만 남기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그 70에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족사 그런 건 한번 다 풀어냈으니까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또는 삶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 뭐 이런 세태에 대한 그런 것들 뭐 그냥 그런 걸 그냥 가벼운 스케치를 썼죠. 그래서 그냥 뭐 사실 제가 보면 이거는 진짜 이거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근사한 희망이 좋았던 이유는 이게 첫 번째 시가 어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이야기가 계속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렇죠. 선생님은 이제 이때 조금 시선을 이제 들어서 주변을 이제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보면은 이제 뭐 여행 가서 해외여행 가서 어떤 그쪽 지역에 있는 토착의 그 사람들의 모습 뭐 이런 것처럼 선생님께서 이제 시선을 나 자신에서 좀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10년 동안에 선생님께서 정진하신 어떤 과정의 산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첫 번에 그 강렬함 있잖아. 나를 탁 투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어떤 과정을 넘어서는 한 디딤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근사한 희망이라는 제목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생님이 다른 어떤 정진을 향해서 가게 되고 요 시기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준비해서 첫 번째 시집이 나오는 동안에 선생님이 준비하셨고 그 10년 동안은 선생님한테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런 것도 그렇게 열심히 쓰지 않고 그림도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안 했어요. 그야말로 그냥 슬슬 살고 슬슬 그리고 슬슬 읽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반면에 이제 독서는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독서가 기반이 딱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 어떤 그 시를 쓰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갖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시를 뭐 그냥 뭐 치열하게 뭐 계속 쓰거나 뭐 하는 게 하지 않고 이제 좀 한 2, 3년 제가 스스로 약속한 게 한 2, 3년밖에 안 남았네. 좀 써서 모아야지 뭐 이러면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70에 이제 요 그 시를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녀와 함께 충분한 추구 어떻게 보면 이제 10년 터울보다는 조금 짧게 되신 거죠? 이번 7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제가 찾게 된 이제 우연한 어느 공간에서 이 책을 봤는데 내용이 처음에 이제 작가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여자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누군가 궁금해서 나이를 물어보니까 선생님 나이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예.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죄송하지만 45년생이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을 냈어요. 20은 사실은 이 1평, 2평과 전혀 다른 권태환이라는 그렇죠. 사람이 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진짜 마녀처럼 짠 나타나셔요. 요 시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한테? 저는 그러니까 여기 선문에도 썼지만 정말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짓눌림 당하고 내 스스로를 제대로 솔직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도 그냥 보통 여자들의 생각, 착한 생각, 욕먹지 않는 생각 요런 데 머물러서 썼는데 이제는 그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도 저가 싹 텄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나도 이제 나를 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문정희 시인의 시 중에서 그 여자가 그 팬대회 국제 팬대회에 나가가지고 텔레비전에 어느 그 팬대회에 나와서 하는 걸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내용의 시를 했냐면 자기 남편이란 제목이 남편인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은 나에게 싸움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게 한 25년 전이나 아마 그때쯤 됐을 텐데 내가 어머나 어떻게 세계 망신을 저런 데 가서 시켜. 속으로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거기서 제가 많이 진화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진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페미니즘에 대한 책도 막 읽고 또 우리 그 민우의 소식도 듣고 그러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민우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저 여자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는 그 순위에 제가 그 수준 다 따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진짜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하면은 내가 만일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 책 못 냈을 것 같아. 있다면 아직도 못 냈을 것 같아. 왜냐면 남편이 어떻게 그따위 쓰는 거야? 뭐 이럴 테니까 뻔하니까. 근데 이제 돌아간 분한테 뭐 좀 미안하지만 당신이 돌아가줘서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나로서 비로소 나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런 책을 쓰게 됐어요. 네. 이제 제가 사실 선생님이 개인사에 대해서 전혀 안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지금 처음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원래 이 작품에 관한 얘기하자 그래서 선생님 개인이 제가 안 여쭤본 거였는데 어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은 이제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 일환데 선생님이 이제 어떤 와서 강원민주재단이라는 데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들려서 여기 뭐 하는 데예요?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런 데예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내가 여기 와서 종이라도 접어줄 테니 나 좀 회원을 가입하겠다 해서 선생님이 회원을 가입하고 이 시집을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이제 팀장님이 시를 읽고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고우신 분이 여기 보니까 뭐 애인이 있다는 둥 막 여자가 막 괴롭고 막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는데 제가 그래서 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거 20대 선생님한테 뭐라 여쭤봤냐면 선생님 이거 저 팩트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를 써요. 그죠? 여기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 예컨대 이 마녀 같은 마녀라고 하는 이 욕망 이런 표현들은 선생님 이 마녀와 함께 춤이 이제 그 타이틀이기도 한데 네. 선생님 사실 그 앞에 보시면은 그 두물머리에서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해서 공부해가지고 뭐 이랬고 진짜 삶은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랬었죠. 예. 네.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뭔가 이렇게 계기 같은 게 빵 이런 게 생기시는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시를 우리가 쓸 때 그 우리 세대의 시와 요즘 세대의 시는 아주 그 단어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사랑의 세상의 님이여 그대여 뭐 이렇게 쓰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 이렇게 쓰자. 어머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나 도대체 그 정서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자꾸 읽고 익히고 하니까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고 또 지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너 하고 막 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생각도 바뀌고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시를 자기 그 개인의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나 이런 것에 아주 진실 100% 진실 순수하게라고만 쓰는 게 시라고 생각해서 읽고는 진짜 그래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시는 다큐가 아니니까 픽션으로 얼마든지 써도 좋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별 이상한 말도 막 갖다 집어넣고 썼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시 그 집에 나왔을 때 이렇게 친구들한테 주면서 나이 든 저런 사람은 정말 분명히 나를 욕할 거야. 그러면서 불엄사적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줬는데 정말 반응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선생님 시 집에 이제 센세이션했던 게 이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예요. 내 남자가 도둑이 아니더냐. 진작에 떠나야 했다. 목소리 빼앗긴 인어로 풀죽어 살았다. 솥단지 박차고 나를 찾아 겨울 들판에 서야 했다. 어미됨의 죄. 속 파먹힌 검이었건만 자식들 껴안고 행복을 연출했다. 변절자라는 낙인 겁내지 말아야 했다. 너무 늦게 들었다. 국왕의 마차에 뛰어들어 목숨과 목소리를 맞바꿨던 여자. 목줄 뜨거운 이야기. 사랑이라는 올가미로 한 생을 값싸게 낚아챈 내 남자가 도둑이 아니더냐. 여자들아 피켓을 들고 깃발을 들고 우리도 사람임을 뜨거운 꿈이 있음을 외치자. 썩은 식무창에 목련꽃 처박는 족속들을 향하여. 네. 아름답다, 아름다워. 네. 이게 지금 내일 모레 80을 앞둔 선생님이 이제 혁명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정말 궁금하다 이 양반. 네, 그런 생각이 했거든요. 네. 지금 앞으로 이거보다 더 강렬하게 쓰고 싶다는 희망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시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혹시 양정자라고 현기영 씨 양정자라고 있는데 걔가 저한테 이걸 읽고 그 메일로 보냈어요. 하면서 야 사람이 정말 생애 깊은 곳에서부터 하면 이런 글이 더 진짜다. 너 앞으로 더 불온하고 더 악마가 되고 그러면서 써라. 그래 저한테 그렇게 그 격려의 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앞으로 이제 어떤 거를 또 다른 그 변신이나 진화를 하자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 정말 내가 여자로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근데 이 땅뿐이 아니라 서양도 그 여건이 그렇게 빨리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몇십 년, 20년 뭐 요 정도 일찍 투쟁해서 그런 건데 정말 여자로 태어난 게 정말 엄청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정말 남자하고 똑같은 평등한 그거라면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나고 뭐 억울하고 그리고 내가 일찍 이런 데서 눈이 떴으면 나도 그 여권운동자로 나섰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 그 민주화 운동 같은 것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 때도 엄청 데모 많잖아요. 근데 여자는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예. 조금도 뭐 아무도 관심은 있겠지만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먼저 이렇게 인식을 먼저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너무 좀 억울하고 분한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고흡뛰고 우리 선생님을 의식화 시켰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세상을 살면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지금 네. 이 앞에 있던 두물머리에서 별 보던 소녀가 아니라 네. 이제 다르고 달라지셨거든요. 뭐 그래도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글쎄, 저는 어떤 독서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의식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따로 선생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읽으신 책들. 네, 그런 책들로. 네, 그러면서 이제 시 쓰는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가지 충고를 해주셨죠. 착한 글 쓰지 마라. 예. 라든지 또 뭐 우리 옛날식 단어 쓰지 마라. 뭐 그런 몇 가지 충고를 해주셨죠. 예. 네. 스스로 독학으로 이제 의식화되신 선생님이 선생님이 시를 보면 제가 지금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가 이렇게 있다가 뒤에 보면 이제 추신처럼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뭔가 이야기하거나 뭐 강조하거나 또 자기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시 끝말이에.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유의 그게 아주 도드라지시더라고요. 되게. 그것도 일종의 테크닉을 이긴데 예. 어떤 의도로 혹시 그렇게 하셨는지는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앞에 식물 꽃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꽃은 결국 내가 투영된 거니까 이걸 사람의 또 나의 그걸로 한두 마디 딱 해줘야 독자들이 그 연관성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느껴졌냐면 선생님께서 뭔가 주의와 주장 또는 의견이 네. 더 강해지셨기 때문에 예. 시에서도 그게 구현되는 게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글쎄 꼭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그 테크닉으로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예. 이 마녀와 함께 춤치 중에서 선생님께서 제일 좀 요거 좀 내가 써도 괜찮다 하는 시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 한번 골라서 한번 낭독해 주시고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얘기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그럼 아까 그 마녀에 대한 건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 똑같은 그것도 만져도 되고 그 애인이 있다도 있지 않습니까? 시시하잖아요. 그거 제목만 네. 그럴듯 하지. 제가 안경을 안 가져서 보이질 않네. 안경.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읽을 테니까 그 어느 몇 페이지 맞으시죠? 예. 여기 김치를 김치? 뭐가 있는데 있어가. 발효인가요? 발효. 56페이지. 네. 그걸 한번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제 목소리 선생님 목소리가 워낙 좋으신데 네. 읽을까요? 여자분이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국가적인 몇 페이지죠? 56페이지. 그 뒤에 저 시집을 하나씩 오신 분은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 김치를 썬다. 숭덩숭덩 거침없이 여자는 제 생을 썬다. 여자가 당초 남자의 말이 가슴에 팍팍 소금을 쳤다. 처절하게 전 가슴, 고춧가루, 파, 마늘, 독한 맛, 숨길 끊는 멸치젓, 새우젓, 원망과 미움도 고루 버무려 치마폭 갈피 쌓안고 차라리 뒤란 땅 속에 묻히리라. 태양의 궤도 반바퀴 돌았을 즈음 30족의 유산균 소요도 끝났다. 부글부글 끓던 가슴 익을 대로 익어 맛깔스런
여자가 완성되었다. 김치를 썬다. 평생 일방통행 남자를 위해 제 살도 몇 점 보태 김치찌개 끓인다. 이젠 여자에겐 미움도 사랑이다. 여자분들 다 공감 가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제가 남자니까이긴 한데 네. 선생님은 사실은 뭐 여성으로서도 뭐 이렇게 외람되지만 아주 어려움이나 이렇게 겪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지 그렇죠? 않죠. 예. 네. 우리나라 최고 학부에서 공부도 하셨고 또 선생님도 하셨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으시고 손녀도 보시고 이렇게 사셨는데 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한이 되셨을까요? 아니요, 여기도 보면은 정말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하면 여자가 막 이래요. 정말로. 선생님한테? 네. 그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정말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싸워서라도 내가 좀 내 어떤 권리를 쟁취해야지 막 그러면서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똑같이 일하는데 학교 갔다서 이렇게 부엌에서 이제 밥 먹고 설거지하면 자기는 텔레비를 보면서 과일 좀 갖고 와.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요. 예. 근데 그때 화도 안 내서 조금만 기다려 이러겠지. 요즘 같으면 당신 손 없어? 막 이랬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 살았던 세대는 아마도 선생님처럼 공부를 더 많이 했어도 결국 소용이 없죠. 없는 거죠. 예. 예. 공부를 해서 현직 교사였고, 예. 그죠? 예. 그리고 또 남편 뭐 그래도 뭐 같이 공부하는 거든 뭐든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뭐 나보다 공부 잘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예,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요즘도 그 법적으로는 그게 법문이 있고 또 집에서는 그 부인과 그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셀 수도 있지만 그 실제 상황에서 사회에서는 그 불평등한 게 너무 그대로죠, 사실. 불평등하게 그대로죠. 네. 자, 그런데 뭐 이게 사실은 주제가 여기까지 가는 거 적절한가는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셨다면 현재 이제 여성주의 또는 네. 페미니즘에 대해서 예.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잖아요. 예. 선생님 보시기엔 네. 어떠셔요? 네. 저는 여기서 마녀연대를 쓸 때 민우회다 생각해서 민우회라고 생각하면서 썼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이 그 사회에서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여자들 스스로가 자기가 바뀌어야지, 예, 그냥 어떤 소수의 그런 운동만으로는 안 돼요. 저는 그 아랍 여자들의 그 부르카 같은 거 쓰는 것도 프랑스 같은 데서 대학에서 노래 쓰지 말라라 했는데도 걔네들은 또 우리 스스로가 쓰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성들 스스로가 자각해서 깨어서 스스로 얻어내야지 그래서 남이 집어준다고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뭐 모든 일은 이제 극단이 있는데요. 이런 여성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배타적인, 그러니까 여성에 반대되는 예. 성에 대한 또 남자에 대한 또는 뭐 트랜스젠더나 이런 성전환자에 대한 해석들도 다르고 예. 공격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저는 엄청 진보적이죠. 그냥 성소수자도 다 오케이. 예, 다 그래. 기독교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것도 참 못마땅하고 너무 그 교조주의적인 거기에 얽매여서 그런 생각도 못 버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저는 아주 진보적으로 다 생각합니다. 네. 네, 하여간 뭐, 근데 그러니까 좀 놀랍죠, 그죠, 선생님? 이제 왜냐하면 저는 그냥
선생님 정도 연배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가 놀라운 게 아니라 선생님의 변화에 대해서 놀랍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나이가 많다고 그 생각 안 하는 건 아닌데 예. 선생님이 글을 읽다 보면은 선생님 변화가 이제 이렇게 계속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0 할 때는 못했던 거죠. 사실은 속에도 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못했다가 세 번째는 이제 스스로 용기를 끄집어내서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고민했던 그것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고 쌓아와서 예. 이제 이 3집에서 이제 그 결과로 나왔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나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죠. 아, 이게 선생님, 이제 이게 예. 참 이제 선생님 앞에서 그러게 한데 예. 왜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은 좀 이렇게 둥그러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은 더 찰나를 날카롭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고민도 좀 있어요. 선생님이 그동안 쌓아왔던 좀 그 명망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 근데 권태환 이상해졌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실 쉽지 않잖아. 왜냐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선생님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수록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좀 더 조금씩 한 살, 두 살을 먹어가면서 왠지 이렇게 타협하거든요. 내가 한 살 먹으니까 이건 넘어가자 뭐 이런 것도 사실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선생님은 나이 들어서 오히려 난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여쭈려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나이 들으면 오히려 뭐 뻔뻔하다고 하면은 뻔뻔할 땐 뻔뻔할 수 있어.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나이 들어도 나는 좀 오히려 더 이거를 이용해서 더 세게 나갈 거야. 이런 좀 배짱도 생기고, 예. 또 어떤 면에서는, 배짱이라고보다 이게 정말 모두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서 그냥 그런 것보다 나는 이렇지 않아. 라고 이제 자기를 더 반기를 들고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 뭐 못마땅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 그러라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유도 생기고 또 나에 대한 그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시는 거죠. 요즘 뭐 책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뭐 책방이기도 한데 선생님 요즘 주로 읽으시는 책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얼마 전에 금년도 노벨 문학상 탄 여자분 아니 아르노라는 사람의 책을 사서 다 읽었는데 그분이 그 책 내용은 자기 태어나서부터 그분이 지금 80 넘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80년에 대한 세월에 대한 그 프랑스 여자거든요. 그 시대에 그 전쟁이 벌써 2번 있었고 또 사회적인 변화, 정치 변화 또 그런가 하면 또 자기 개인적으로서 그 청소년 시대부터 그 애들의 그 의식의 변화, 성에 대한 그 변화, 태도의 변화 뭐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전에는 그 소설 1인칭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 흑백 사진을 보면서 거기 나오는 애를 그 여자를 3인칭 소설로 썼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자기 얘기일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자기 그 프랑스도 그 진보와 보수의 사이에 엄청 격렬하게 그 대립 관계가 있어가지고 갈등이 심했고 정말 거기도 부모와 자식 간에 말도 안 하고 그런 정도까지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하고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정말 희망이 없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걔네도 그랬구나 하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이제 그걸 읽었고 그 다음에 방금 또 사서 읽기 시작한 게 조국의 법고전 그 책을 이제 한 20-30페이지 읽다 왔는데 우와 이 책 너무 잘 썼다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의할 때 뭐 18세기 이때부터 이제 그 세계사에 대두된 법의 근원이 된 굵직굵직한 이런 혁명을 일으킨 그런 책들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아주 그 누구야 첫 번째 게 루소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에밀과 사회계약론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책 너무 잘 샀다는 생각하고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책방 주인인데 제가 지금 근래 뭘 읽었나 머릿속에 선생님 말씀을 떠올랐는데요. 책도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보시나요? 어떻게? 일주일에 저희가 독서 모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서너 권씩을 읽어가지고 소개를 하죠. 이제 빨리 읽는 쉬운 것도 있고 좀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독서 모임 할 때 한 서너 권 읽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다 의무적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나 그동안 이거 한 달 동안 이거 읽었어 하고 이제 당신들 소개 좀 하면서 가져가서 읽어 이렇게 하면서 돌려 읽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선생님 그 그림 가지러 댁에 갔다가 그 독서 모이신 분들한테 제가 기가 눌려가지고 제가 벌벌 떨다 왔는데 그거 아주 형형하시더라고요. 눈빛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을 다 아주 다 좋으신 분이죠.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또 뭐 눈이 아파서 못 읽는다 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하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마녀와 함께 춤을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나올 선생님의 작품이랄지 또는 시야는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좀 사회 문제로 그 시선을 돌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참여시 같은 거 쓰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뵈니까 이 벤자민 시계는 거꾸로 한단가 뭐 이처럼 선생님은 지금 저희 예전으로 막 예전에 더 명징하게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신적으로 보면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사실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좀 무뎌지긴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더 날카로워지시는지 그게 참 새삼 좀 놀랍어요. 아니요, 날카로워지는 것도 없고 여전히 역시 무뎌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다 똑같죠. 선생님 뭐 요즘 선생님 가장 좀 고민하시거나 요즘 선생님이 좀 이렇게 내가 선착하고 계신 주제라든가 또는 생각들 또는 이런 건 뭐가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늙는 것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는 나 어디 요양원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노동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그냥 정말 실컷 놀든지 내가 하고 싶은 그냥 노는 짓 이런 것도 노는 짓이잖아. 그런 거나 할까 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읽는 책을 보니까 혼자서 밥해 먹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가장 늙기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각은 제가 그래 그게 더 좋은 방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최대한 저는 눈이 허락하는 한 책 읽으면서 또 이런 놀기 짓거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제 사실 그 나이 먹는다는 게 이게 이제 또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많은 요즘 사회가 더 길어지니까 그 문제는 고민도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아마 선생님께서 천착하실 문제 고민도 아마 그런 지점에 대한 늙어갈 때 그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일 큰 문제죠. 현재의 고민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시집을 읽고 선생님의 변화나 말씀을 이제 직접 들으니까 더 많이 좀 되게 놀라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 중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 한두 분이한테 질문 받아보고 선생님 이야기 듣는 시간 좋겠습니다. 혹시
해보세요. 저희 제가 한번 네. 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림과 이제 시를 같이 이제 병행하시는데 네. 선생님에게 그림이란 어떠한 지금의 위치예요? 그림을 그림이요. 네. 그러니까는 뭐 크게 말하면 그냥 노는 짓거리고요. 노는 짓거리다. 예. 근데 이제 그 놀면서 제가 아카데믹한 그걸 안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헤매면서 조금씩 이게 그림이 되나 안 되나 헤매면서 지금도 이제 이 하나를 이제 캔버스를 놓으면은 일단 뭘 그릴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난 뭘 그리겠다라는 생각이 없고 나는 그냥 뭐 이런 주로 이제 봄이면 봄에 대한 걸 그리겠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하다가도 계속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뭐 많이 지우고 다시 또 하고 뭐 엄청 헤매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내 그림은 헤매의 과정이고 헤매고 난 그 종착점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때 재미는 있어요. 안 될 때는 참 이게 탈출구 같은 것도 필요하고 너무 어렵다, 너무 쓸데없는 고생을 하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고 나면 이거 좀 탈출이 됐어. 내 마음에 조금 들어. 이제 이러면 아주 기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보면 아니 저거 아니잖아. 어저께 내가 생각해 저거 아니잖아. 그 또 다시 또 고치고 이러는데 그냥 그 헤매임의 과정이 재밌어요. 예. 네, 뭐 다른 우리 제일 안세영 선생님 혹시 네. 너무 고우신데 건강 비결도 궁금해요. 저도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네. 기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 지금 2시부터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이질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 그래요? 좋았습니다. 예. 그래도 건강 비결이 궁금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글쎄요. 특별히 뭐 그렇게 관리하는 건 없는데 저는 그 체질적으로 이렇게 무슨 파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좀 금하고 집에서 그냥 단순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네.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주 기분이 좋은 게 그냥 국하고 밥하고 김치 딱 그렇게 먹으면서 난 너무 기분 좋아. 단순한 생활이 좋아 이러면서 그냥 거의 그런 식으로 살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운동도 즐기시나요? 네, 걷는 거고 조금 하고 뭘 즐기냐고? 운동도 조금 즐기시나요? 예, 걷는 거 좀 해요. 네. 저희는 뭐 돈 들여서 운동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저희 세대는 그냥 걸으면 되는데 왜 돈 들여서 가? 이런 식이에요. 저희는. 시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저는 날강도가 너무 좋게 느껴졌거든요. 부르는 언제나 예약이 없다. 팽팽한 마녀스에게 완벽했다는 일상의 순간에 산산조각이 난다. 이런 표현들이 진짜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면서 또 표현되어지고 너무 공감이 되어서 너무 좋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꼭 끝에 마지막 다짐하듯 한 말투가 있잖아요. 그리고 독자에게도 나 이래 너는 어때? 라는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그 마지막 문장들만 모아서 이렇게 시집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문장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오늘 좀 사실 처음 뵀는데 지난번에 그림 가지러 갔을 때 네. 뵙고 예, 처음 뵙고 사실 선생님 시집도 보지는 못했으니까 죄송하지만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저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술이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한테는 시나 아니면 그림에 이제 국한돼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술이라고 하면 뭐 순수 예술이 있고 참여 예술 이제 참여 예술 시를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이 스펙트럼을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예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걸 표현하는 게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질문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글쎄요. 우선 자기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표현이 좀 더 이렇게 확산돼서, 그리고 자기 표현이 결국 한 사람만의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과 공감이 되면 그 사람을 또 다른 것도 또 다 같이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공감이 되면은, 뭐 여자의 문제라면 여자들이 공감해 준 우리 여자들이 그걸 전부 다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참여 미술 하면 참여하는 시를 쓴다든지 미술도 그런 거 하면 좋은데 그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꿈은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네. 선생님의 저는 이제 오늘 우리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우리 권태환 작가님께서 또 10년 후에 또는 어떤 특정한 기간은 이제 이미 10년 터울은 깨셨으니까 7년이 됐으니까 또 5년, 3년이든 이제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선생님의 변화된 모습 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든 그림이든 내놓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선생님께서 이 시대에 선생님께서 고민했던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후학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혹시 뭐 꼭 하고 싶었던 얘기나 이 얘기는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시면은 끝으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나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다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 그런 거를 꼭 시간이라도 또 어떤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써서 남기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가장 작은 그거로는 정말 나와 내 가족들한테라도 읽힐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그런 거라도 또 이제 그게 더 되면 더 크게 사회에도 알려줄 수 있고 펴낼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다 시도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1시간 정도 걸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아름답게 한 삶을 살아가는지의 모습의 전형을 본 것 같아서 좋았고요. 또 특히 여성에 관한 얘기는 선생님께서 오래 사셨던 삶 때문에 더 그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께서 좀 더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하셔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작품들 활동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맞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